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길잡이, 슬기로운 시니어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 또 하루 시작이구나라는 기분 좋은 설렘보다는 아이고, 어젯밤부터 무릎이 왜 이리 쑤시지? 라는 걱정부터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마치 수십 년 묵은 녹슨 기계처럼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고 뻣뻣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제도 1시간 넘게 땀 흘리며 걸었는데 왜 오늘 내 무릎은 더 아픈 걸까요? 때로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나 어깨, 발바닥까지 온몸이 뻐근하고 저려와 아침부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불편함과 통증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혹은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만 왜 이럴까? 내 무릎은 이제 다 쓴 걸까 하고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깊이 상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사실 한국의 시니어 인구 중 무려 80% 이상이 여러분과 똑같은 무릎의 불편함과 통증을 매일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변화이자 동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걷기 운동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굳게 믿으며 정말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TV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도 옆집 친구도 모두 걸어야 산다고 말하니까요. 매일 만보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억지로 걸음을 재촉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꾸준히 걸었는데 오히려 걷고 난 그날 밤 무릎이 욱신거리고 열이 나면서 퉁퉁 붓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건강해지려고 걸었는데 왜 내 무릎 연골은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걸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깊은 의문과 함께 실망감마저 느끼셨다면 오늘 저희 슬기로운 시니어에서 준비한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찾던 해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걷기 운동이 무릎 연골 다 망친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 미국 베일러 의대의 연구 결과를 보세요. 50세 이상 1200여 명을 추적했더니 올바르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새로운 무릎 통증이 생길 확률이 무려 40%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걷기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망가뜨린 것은 걷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잘못된 걷기 습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러분이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이 더 아파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 연골을 망가뜨리는 걷기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걷기로 바꾸는 기적의 황금 비법 3가지를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더 이상 병원을 전전하며 일시적인 주사나 약물에만 매달리거나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야라고 여기며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걷기 운동은 분명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보약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걷기 습관이 혁신적으로 달라지고 더 이상 무릎 통증 걱정 없이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던 최악의 습관을 바로잡는 첫 번째 황금 비법 자세입니다. 꼬부랑 자세와 뻣뻣한 군인 자세를 당장 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에이, 걷는 자세야 뭐 하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잘못된 자세로 매일매일 무릎 연골을 깎아먹고 계십니다. 가장 나쁜 자세, 첫 번째는 바로 꼬부랑 할머니 자세입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고 고개는 앞으로 쑥 빠져 마치 거북이처럼 튀어나온 모습이죠.
이런 자세로 걸으면 그 무거운 상체의 무게가 전부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무릎 관절에 그대로 꽂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무릎 연골이 정상보다 훨씬 빨리 닳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꼿꼿하게 마치 군인처럼 뻣뻣하게 걷습니다. 몸 전체가 경직된 상태로 걸으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무릎 관절에 아무런 완충 작용 없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치 스프링 없는 구두를 신고 시멘트 바닥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세가 우리 무릎을 보호하는 올바른 자세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거울 앞에 서서 직접 따라해 보세요. 먼저 턱을 살짝 당겨서 시선은 정면에서 약 10m 정도 앞을 여유롭게 바라보세요. 턱 밑에 계란 하나를 쥔 느낌. 턱을 당기면 목이 바르게 서고 등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둘째,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쫙 펴주세요. 가슴을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요. 어깨를 으쓱했다가 뒤로 젖혀 툭 떨어뜨리기.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는 느낌. 배에 힘을 주면 코어 근육이 허리를 꼿꼿하게 받쳐주는 천연 복대 역할을 합니다.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1자 걷기. 그리고 하나 더. 당신의 발 모양을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진 않습니까? 발끝은 항상 11자를 유지해야 무릎의 하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이게 어렵다면 공원 트랙의 하얀 선을 밟고 걷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오자형 다리, 안짱다리인 분들은 무릎 안쪽에 무게가 쏠려서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그런 분들은 딱딱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푹신한 흙길이나 운동장 트랙을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연습 꿀팁. 집에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이는 연습을 매일 5분씩만 해보세요. 우리 몸이 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는 두 번째 황금 비법 착지법입니다. 이것만 끊으셔도 병원비 반으로 줄어듭니다. 발 뒤꿈치로 쿵쿵 찌으며 걷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착지법, 즉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은 무릎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어르신 걷고 있을 때 내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지는 않으신가요? 쿵, 쿵, 쿵 하고 발 뒤꿈치부터 땅을 세게 찍거나 철푸덕, 철푸덕하고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십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착지하면 그 충격 에너지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아무런 완충 작용 없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마치 얇은 유리잔을 시멘트 바닥에 계속해서 세게 내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착지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건 롤링입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쿵이 아니라 스치듯이 가볍게 착지해야 합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그 다음 체중을 발바닥의 바깥쪽을 거쳐 발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이동시킵니다. 우리 발바닥에 아치 움푹 들어간 곳과 우리 몸의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프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겁니다. 발바닥 아치로 충격을 흡수.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살짝 밀어내면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으로 밀어주기. 정리하면 뒤꿈치 스치듯 발바닥 아치 흡수, 엄지발가락 밀기, 이 3박자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연습 꿀팁을 드릴게요. 걸을 때 내 발소리가 나지 않게 걷는다고 의식해보세요. 마치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걷는다는 느낌으로 연습해보세요. 이 발 구르기 습관이 여러분의 관절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 그리고 신발. 쿠션이 다 죽은 낡은 신발, 바닥이 딱딱한 구두는 무릎의 독입니다. 반드시 쿠션감이 좋고 발이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신발 아끼려다 병원비가 100배 더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무릎이 편안해지는 세 번째 황금 비법, 속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만보 걷기에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걸으십시오.
많은 시니어분들이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십니다. 옆집 김 여사가 매일 만보를 걷는다고 나도 무조건 만보를 걸어야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남에게 보약인 운동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걷는 것은 이미 달아있는 연골에 제발 더 달아라 하고 불을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맞는 최적의 걷기 속도와 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기준은 바로 말하기 테스트입니다. 걸을 때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살짝 숨이 찬 정도, 대화 O, 노래 X 이 속도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유산소 운동 속도입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하루 30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고 편안해지면 그때 40분, 50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00보약 30분 이상만 걸어도 관절염 악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걷는 것보다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쉬는 날에는 무릎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급 꿀팁 2가지자. 여기서 제가 찾은 특급 꿀팁 2가지를 더 드립니다. 무릎이 이미 안 좋아서 걷기조차 힘든 분들은 이걸 꼭 하세요. 첫 번째 꿀팁은 뒤로 걷기입니다. 뒤로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돼? 하시겠지만 뒤로 걸으면 발 앞쪽이 먼저 땅에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제로에 가깝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평소 안 쓰던 허벅지 뒤쪽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릎 관절을 앞에서 뒤에서 꽉 잡아주게 됩니다. 공원 트랙에서 5분만이라도 뒤로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꿀팁은 슬로우 조깅입니다. 걷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고 뛰지는 마세요. 무릎 나갑니다. 대신 슬로우 조깅을 하세요. 이건 걷는 것보다 살짝 빠르게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뛰는 겁니다. 무릎 부담은 걷기와 비슷하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1.5배나 높습니다. 5분 걷고 1분 슬로우 조깅하고 이렇게 번갈아만 하셔도 심장이 튼튼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만약 걷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을 참고 걷는 것이야말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에서는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이 아팠던 이유와 우리 무릎 연골을 살리는 기적의 걷기 비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꼬부랑 자세를 버리고 바른 자세로 걸으십시오. 턱은 당기고 시선은 멀리, 어깨는 펴고 배에 힘주고 11자로 걷기. 둘째, 발 뒤꿈치로 쿵쿵 찢지 말고 부드럽게 굴러가듯 착지하십시오.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셋째, 만보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걸으십시오. 대화 가능할 정도의 속도, 30분부터 시작, 그리고 뒤로 걷기. 이 3가지 황금 비법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에서 배운 이 3가지 황금 비법들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무릎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슬기로운 시니어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비법이나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시니어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5분 만에 해결하는 기적의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